우리 연력학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력학은 여러분 이제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네 가지 과정이 있었죠. 등적 과정, 그 다음에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자, 요 네 개의 연력학 과정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 이제 수특이 있는 홀수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그림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을 고정한 것을 고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그럼 부피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 델타 V가 제로기 때문에 얘는 무슨 과정이다? 그렇다. 등적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열량 Q를 공급했다. 이때 옳은 곳을 고르라.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인데 열을 공급해가지고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렇죠? 등적 가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흡수한 열량 Q는 싹 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가겠네요. 자, 기억 봅시다. 자,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다. 맞죠? 왜? 등적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이 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 일이 없는 과정이다. 자, 니은 기체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냐? 자, 지금 열을 흡수해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내부 에너지가 양수란 뜻이죠. 증가했으니까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이고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부피는 일정한데 기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네 압력까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좋습니다. 자, 기체 온도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낮은 게 아니고 낮죠. 가에서가 나에서 낮습니다. 나에서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 아니죠. 압력은 증가합니다. 어떻게?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P뷰 그래프. 자, 처음 부피를 이렇게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얘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등적 가열 과정. 따라서 이렇게 압력이 P2로 간다면은 이런 과정이 등적 가열이고 지금 방금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충분히 할 만하죠.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림은 일정량의 동일한 이상기체 상태가 AB, AC를 따라 변하는 동안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 자, 그래프가 나오면 성분을 봐야 돼요. 압력, 부피인지. 요즘은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죠.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온도 그래프, 부피 온도 그래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축을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한 과정.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 자, 우리 잘 기억합시다.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다.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 Q는 싹 다 뭐가 된다?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 또는 받은 일의 합이 0입니다. 따라서 일을 했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은 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잘 이해합시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냐?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A에서 B는 무슨 과정이냐면 등온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증가했네. 팽창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싹 다 외부의 일로 바꿔주는 흡수한 열이 싹 다 일로 가주는 등온 팽창이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아니다.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왜? 요 A에서 B 그래프 요 넓이가 한 일이 되겠죠? 얘가 1입니다. 오케이, 니은 봅시다. A에서 C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내려가냐? 자, 니은 봅시다.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뭐냐면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 과정은 열을 흡수하지 않으면서 팽창한다는 뜻이죠. 그럼 0은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일을 했네? 왜? 부피가 증가했으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 U는 W네. 즉, 일을 했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즉, 그래서 A에서 C 과정은 내 기체 분자들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외부의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맞죠?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네. 즉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은 내부 에너지가 음수란 뜻이겠죠. 변화량이 음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은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이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내려갔다는 뜻이고 압력도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꼭 요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 물리량 변화 관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온도는 내려간다. 맞는 말이겠다. 그쵸? 오케이. 온도는 내려간다. 따라서 니은 맞다. D급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어떻게 싹 다 외부의 한 일로 가죠. 자, 그리고 요게 AB 과정에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AC 과정에서 한 일을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오케이. 자,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봅시다.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지금 뭐냐면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오케이.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파란색 넓이. 요 전체 넓이가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요 넓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AB 과정에서 한 일이 넓이가 더 크죠. 따라서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다른 말로 하면 한 일이겠죠.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쉽습니다. 그쵸? 연력관 그래서 크게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그림은 열기관에 대해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이다. 기억 봅시다.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이 일정할 때, 즉 열량이 일정할 때 열기관의 한 일이 어떻게 될수록 열효율이 크냐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자, 열효율 구하는 공식 한 번 더 복습 리뷰. 열효율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 흡수한 열량분의 기체가 한 일이다. 그렇죠? 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 배웠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분의 어떻게 됩니까? 자, W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 뺀 거다. 그렇죠?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뺀 것이고 얘는 1 Q 흡수분의 Q 방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열효율이 커지려면 외부에 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기억 봅시다. 자,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 니은은 열기관의 한 일. 당연히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이 한 일보다 많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기억은 니은하고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겠죠? 좋습니다. 니은. 저열원으로부터 방출한 열량은 당연히 흡수한 열량에서 열기관이 한 일이겠죠. 그래서 흡수한 열량에서 한 일을 빼고 나면 뭐가 된다? Q 방출이 되겠다.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니은도 맞네요. 디귿. 클수록은 디귿에 해당된다. 열기관의 한 일이 클수록 결국은 효율이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우리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점인 열기관에서 어떻게 한번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A로 한 번 순환하는 구조다. 그렇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 순환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A를 출발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초기 상태로 되돌아왔다. 그렇죠? 초기 상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기체 분자가 한 번 반복하면서 흡수 열량과 방출한 열량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주어졌냐면 열 효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죠. 즉, 열 효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 효율은 얼마가 됐나? 흡수한 열량분의 외부의 한 일, 요게 되겠고, 또는 1 Q 흡수량분의 Q 방출량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열 효율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A에서 B, C에서 D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 D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근데 자, 단열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열이 자체가 없죠.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습니다. 그럼 오로지 A, B하고 C, D 등온 과정에서만 열 출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A, B는 등온 팽창이기 때문에 열이 들어오겠죠. C, D는 등온 압축이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Q0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열이 얼마다? 흡수열이 Q0랍니다. 근데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열효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2라고 했다. 그쵸? 자, 그러면 방출한 열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또는 외부의 한 일을 찾을 수가 있겠죠. 두 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산해 보면 자, 열 효율이 E가 0.2네. 그럼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얼마가 된다? 1 마이너스 Q0. 흡수열이 Q0고 Q 방출열인데 이 값이 5분의 1이 되려면은 요 빼주는 값이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Q 방출열은 0.8이 되면 되겠다. 0.8이 5분의 4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이 나온다. 따라서 기억 봅시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0.2Q0가 아니고 0.8Q0다.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한번 봅시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 자, 봅시다. B에서 C는 지금 단열 과정, 단열 팽창이 되겠죠? D에서 있는 단열 압축입니다. 자, 이때 자, 등온 과정은 지금 요 온도가 일정한 등온선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등온선 이렇게. CD도 등온선입니다. 자, 이 온도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A, B로 가는 과정의 온도의 편의상 T1이라고 하고 C에서 D로 갈 때의 온도의 편의상 T2로 합시다.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 변화량에 비례하죠. 즉 T1-T2 요것이 온도 변화입니다. 델타 T. 요 온도 변화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비례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D에서 A로 갈 때도 지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자, C에서 D로 갈 때는 이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D에서 A로 갈 때는 오히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증가량도 어떻게 된다? 크기를 보자면 자, 나중 온도가 T1이고 처음 온도가 T2죠. D에서 A로 갈 때는 따라서 얼마가 된다? T1 빼기 T2. 요만큼 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 차이만큼이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네. 그러면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습니다. 같다. 왜? 온도 변화가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D급밖에 안 남았습니다. D급 봅시다. A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자 봅시다. A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요 넓이다. 요 그쵸? 요 넓이. 요 전체 요 넓이. 요 넓이. 자, 이때 C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무슨 넓이다? 요 넓이죠. 밑에 넓이. 요 넓이. 따라서 ABC 과정에서 한 일이 CDA 과정에서 받은 일보다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은 맞습니다. 따라 답은 2번이 되겠다. 상황 이해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순환할 때 열 효율 잘 써야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 0이라는 거 잘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BC와 D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양이 같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온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해.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경우는 BC, DA 단열 과정인데 요때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고 내부 에너지 감소해야 되고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됩니다. 요 변화량이 같아서 합쳐서 얼마가 된다? 0이 돼야지만 내부 에너지가 0이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8번이 아니죠. 3점짜리 문제 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피스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상황이 막 복잡하게 바뀌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만합니다. 자, 1번. 그림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피스톤, 금속판. 너무 중요하다. 자, 고정된 금속판. 근데 어떤 금속판?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자,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 요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란 거는 뭔 말이냐면 A랑 B랑 온도가 계속 똑같게끔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열을 자꾸 동기와 공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A와 B의 온도가 같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분리된 실린더에 이상기체 AB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 지금 온도가 똑같다는 소리죠. 자, 그림 나는 피스톤에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피스톤의 아래로 이동해서 정지한 것을 올려놓았더니 얘가 쑥 압축이 됐다. 그렇죠? 오케이. 다음은 나에서 B의 열량 Q를 공급했더니 피스톤이 위로 이동해서 정지했다. 자, 상황 이해가 된다. 그렇죠?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봐야 돼요. 전체 실린더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 실린더 입장에서 보자면 A, B 나누지 말고 전체를 보자면은 어떻게 열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물체를 받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압축이 됐다 그렇죠? 열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압축이 됐네. 단열 수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단열 수축. 오케이. A, B를 각각 보지 말고 하나로 보자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뭐냐면 열 출입이 없는 상태. 열이 들어오거나 빠르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단열 수축 상황이다. 자, 단열 수축 상황은 우리 배웠다시피 열 출입이 없는데 부피가 줄어드네. 바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단열 수축. 단열 수축은 열 출입이 없네. Q는 0이다. 그렇죠? 0은 델타 U 플러스 W에서 2를 받았어요. 그렇죠? 받은 2는 싹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 말은 온도가 증가했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꼭 이 관계들 잘 기억하시고 자,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낮습니다. 그쵸? 왜? 나에서가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도 증가합니다. 이 기억이고. 니은 봅시다. 자, B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 B만 딱 봅시다. B 입장에서 봤을 때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부피가 안 변했다. 그쵸? B만 딱 보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안 변했어요. 따라서 B 입장에서 보면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B만 보면 무슨 과정이냐? 등족 과정이죠. 등족 과정인데 지금 A가 압축이 되면서 2를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온도가 같이 올라가죠. 그럼 B 입장에서는 A로부터 열을 공급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2를 받으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들을 B한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따라서 B는 등적 가열 과정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B는 등적 가열이니까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겠죠. 등적 가열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흡수한 일은 싹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갑니다.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압력은 당연히 나에서가 더 큽니다. 그렇죠? 땡, 틀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적 가열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해. 압력이 증가해. 따라서 압력은 나에서가 더 큽니다. 오케이. 자, 디귿 봅시다.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오케이.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합은 Q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부피가 증가했죠. 얘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한 열량 중에 일부분은 A와 B의 내부 에너지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외부에 일도 합니다. 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합은 Q가 아니고 Q에서 한 일만큼 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디귿은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다. 오케이. 할만하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일정량의 동일한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 1과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 2를 압력과 부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A, B, C, A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A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나타낸 건데 1에서 C에서 A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 2에서 D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랍니다. 자, 옳은 곳을 고르라. 기억 봅시다.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자, C에서는 뭐냐면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등적이다. 그렇죠?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내려가네. 등적 냉각 상황입니다. 그럼 등적 냉각 상황은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죠.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오케이. 기억.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 높냐? 맞는 말이죠. 등적 냉각하기 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니은.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BC 과정에서가 DA 과정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BC 과정. BC 과정은 지금 등적 냉각. BD 과정도 등적 냉각. 근데 압력 감소를 보면 BC보다 BD가 더 크다. 그렇죠? 그만큼 자, 등적 냉각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싹 다 외부의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일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했다는 것은 많은 내부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따라서 기체가 방출할 열량은 당연히 BC에서가 BD보다 작죠?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땡. 오케이. 띄워봅시다.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은 지금 A, B, C, A인데 이때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요 넓이다. 그쵸? 근데 A, B, D, C, D, A로 갈 때 기체가 한 번 한 일은 요 전체 넓이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한 번 한 일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이것은 맞습니다. 답은 4번.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이 이제 우리가 기체가 순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순환하는 과정에서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거 아까도 이야기했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오케이. 그리고 열효율을 잘 다뤄라. 자, 그리고 요 문제는 지금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 분자들의 즉 기체 분자의 여기 연력학적 상태가 주어져 있죠. 상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는 각 과정마다 이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흡수한 열량 또는 방출한 열량 좀 옆에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의 받은 일.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 D에서 A로 가는 과정 요 네 가지 과정에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 텐데 잘 봅시다. 자, 지금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열 효율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열 효율이 0.2라고 주어져 있네. 이거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열 효율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총합이 0이라는 거 사실 꼭 활용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이 얼마다? 10Q 제로다. 오, 한 일이 주어져 있는데 열 효율이 주어져 있어.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기를 열 효율 0.2, 즉 5분의 1이다. 그렇죠? 5분의 1. 열 효율은 5분의 1인데 얘 5분의 1은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다. 그렇죠? 근데 한 일이 얼마냐면 10Q 제로야. 오케이. 그럼 흡수한 열량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50Q 제로가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Q 흡수는 50Q 제로구나. 요 관계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압력이 지금 현재 일정한 상태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압, 즉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팽창하는 등압 팽창하고 유사합니다. 등압 팽창 과정.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은 없지만 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다. 그렇죠? 등압 팽창.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뭐냐면 단열 과정인데 온도가 내려갔죠. 단열 과정인데 온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그럼 당연히 부피가 적어서 팽창했다는 뜻입니다. 단열 팽창 과정. 좋습니다. 세 번째,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등압인데 수축했죠. 등압, 수축. 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에 압력이 증가했네. 등압, 오케이. 무슨 과정? 수축 과정이죠. 등압이 단열이죠. 단열, 수축. 단열, 수축 과정.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고, 그럼 이제 물리량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인데, 등압 팽창은 당연히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하죠. 그럼 이때 증가했으면 플러스라고 표시합시다. 플러스 30Q0. 자, 그리고 B에서 C 과정은 단열 팽창인데, 단열 팽창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죠. 내부를 써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억이라 합시다.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등압 수축이네.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일을 받아서 열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마이너스 24Q0. 자,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 수축이네. 단열 수축은 일을 받았어. 싹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갑니다. 플러스 12Q0. 자,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싹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30Q0 마이너스 기억 마이너스 24Q0 플러스 12Q0는 0이 돼야 되네. 따라서 기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18Q0입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이제 기억은 마이너스 18Q0구나. 자, 그럼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고 열 출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압 팽창에서 열을 흡수할 수 있겠죠. 등압 수축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전에 구했던 흡수한 열량은 여기 50Q0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흡수한 열량이 50Q0인데 내부 에너지로 30이 갔다. 한 일은 20Q0란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B에서 C의 단열 팽창 과정은 18Q0만큼 내부 에너지 써가면서 외부에 일을 했네. 얼마만큼? 18Q0만큼. 자, 그리고 단열 수축 같은 경우에는 12Q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럼 받은 일이 마이너스 12Q0만큼 일을 받은 거다. 그렇죠? 오케이, 잘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그럼 일을 받았으면 음수, 일을 하면 양수죠. 그럼 일을 했네. 플러스. 그럼 일을 받은 거 등합 수축 대 일을 받으니까는 요 받은 이대양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뭐였냐면 아까 전에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이 10Q0네. 그럼 요 넓이가 10Q0란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바로 일의 양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전체 이대양이 10Q0인데 요 10Q0는 20Q0 플러스 18Q0 마이너스 12Q0 마이너스 요 값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38 빼기 10이니까 26. 그럼 26에서 얼마 빼면은 10이 되죠? 1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6Q0만큼 일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40Q0. 40Q0만큼 열을 방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겠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기억. 18Q0 맞고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Q0라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디귿. 기체가 받은 일은 CD 과정에서가 16Q0죠. DA 과정에서 12Q0가 크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열효율과 한 일이라는 데이터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었고, 자, 근데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등합 과정이 주어지는 경우는 조금 우리는 재밌게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자, 이제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일 때는 자, 흡수한 열량 대 내부 에너지 변화 대 외부의 한일 비율이 5대 3대 2가 성립한다라고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봐봐요, 여러분. 또 다른 해설. 자, Q, 델 U, W. 자, A, B, B, C, C, D, D, A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 30Q0다. 그렇죠? 등합 팽창인의 내부 에너지 증가했겠죠? 내부 에너지가 30Q0만큼 증가했는데 3대 2가 돼야 돼. 그럼 한 일은 20Q0가 돼야 되고 흡수한 열량은 얼마? 50Q0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바로 나온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BC 과정에서는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 감소는 안 나와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CD 과정에서는 등합 수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죠. 마이너스 24Q0. DA 과정은 단열 수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죠. 플러스 12Q0. 자, 그러면 여기서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18Q0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싹 다 합해서 0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그럼 BC는 단열, DA도 단열. 자, 그러면 한 일은 18Q0, 얘도 한 일이 얼마다? 마이너스, 받은 일이 마이너스 12Q0. 자, 근데 CD 과정에서는 등합 수축인데 내부 에너지 감소했고 외부에서 일을 받았죠. 근데 등합 수축 때도 비율이 5대 3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 24, 그럼 3대 2가 되려면 받은 일은 마이너스 16Q0가 되면 되겠고 방출한 열량은 마이너스 40Q0죠. 따라서 5대 3대 2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등합 과정이 주어진다면 편리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이해하시고 적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일 때 이렇게 흡수한 열량 때 내부 에너지 변화 대 한 일의 비율이 5, 3이다. 이거 한 개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7번 봅시다. 연력학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인데 요 7번 문제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는 실생활의 적용 문제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 자, 빨대의 한쪽 끝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고 빨대를 불어 잉크방울이 빨대 중간에 오게 합니다. 어디? 중간에 오게 한 후 자, 접착제를 맞고 자, 뜨거운 물 그리고 얼음물. 자,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이 잉크방울하고 접착제로 막은 부분 사이에 기체 분자가 있겠죠. 얘들이 열을 흡수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얼음물에 들어가면 열이 방출하겠죠. 오케이.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에서 기체가 X방울로 올라갔네. 오케이. 열 흡수 외부에 이동했다. X방울 내려갔네. 열 방출 일 받았다. 기억 봅시다. 나에서는 기체의 외부에 일을 한다. 맞죠? 왜? 기체가 일을 한 거는 뭐냐면 나에서는 기체가 팽창했다. 그렇죠? 기체가 팽창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냐? 아니죠. 열을 흡수해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또 일을 하게 되겠죠. 자, 니은 땡. 기억은 맞죠? 디귿. 나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까? 아니죠. 자, 방출한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으려면은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방출한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받은 일이나 어떤 한 일 없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싹 다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등적 과정이 돼야 되겠죠. 얘는 등적 과정에 대한 진술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인코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을 받았죠. 다는 일을 받았어. 일을 받았기 때문에 방출한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감소와 외부에서 받은 일 합친 것이 방출한 열량입니다. 따랐다. 이것도 땡. 그럼 답은 1번이겠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력학 문제를 해결했고, 자, 이렇게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들 잘 점검하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은 답글에 달면 쌤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 꼭 달아주시고, 더 궁금한다면은 학교에 와서 찾아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